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2022학년도 전형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러스의 홍세용 원장입니다. 세종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 관련해서 빅5의 안에 들어가는 아주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대학입니다. 이미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에서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대한민국 내에 빅5 5위 안에 이렇게 랭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부터 이미 선도적으로 전공들을 개설을 해왔고, 이 세종대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다른 대학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세종대 출신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에서 스카우트해가는 그와 같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2022학년도 전형계획.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관련해가지고서 우선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전체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대학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상당히 많은 전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내에 전통적인 컴퓨터공학과 130명 총 정원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공학사,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공학사로 줍니다. 정보보호학과 마찬가지입니다. 30명 공학사고, 소프트웨어학과 60명 공학사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40명 공학사입니다. 즉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사,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부분은 자연계의 공학 분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공학사 자격증을 주는데,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이 이와 같은 4개 전공 말고 융합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전공들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공들이 다름 아닌 지능기전학부랑 창의 소프트학부입니다. 지능기전학부에서는 다시 무인이동체 공학 전공, 드론 쪽이죠. 그리고 스마트기기 공학 전공으로 해서 무려 142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 보면은 여기서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부분 것으로 해서 각각 50명씩 100명. 그래서 지능기전학부랑 창의 소프트웨어 합쳐서 무려 242명 기준으로 여기서는 공학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융합학사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에서 나는 정통 컴공 그리고 코딩 소프트웨어 쪽이다, 그리고 또 보안이다, 또 클라우딩이다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컴공, 정보보호공학,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공학사 자격을 따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인문계열과의 융합, 또 사회와의 융합, 그리고 자연과학과 코딩과 다른 영역까지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서 진정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학부가 지능기전학부랑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고, 여기서 4개 전공 무인이동체 공학과 스마트기기공학, 디자인 이노베이션,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텍, 이 4개 전공은 공학사 자격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학사 자격을 줍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와 편제가 비슷한 대학이 성균관대학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도 보면은 정통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부분 것은 율전 캠퍼스, 즉 자연계열에 해당하고, 글로벌 융합대학으로 해가지고서 별도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문화 콘텐츠 테크놀로지는 이쪽 명륜 캠퍼스에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하듯이, 세종대도 같은 캠퍼스이지만은 공학사 자격을 주는 4개 전공,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사 이것이 있고, 소프트웨어 융합학사 자격을 주는 지능기전과 창의 소프트학부 이렇게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융합 학사만 기준으로 해서 무려 24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준으로 무려 260명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공학사 260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사 242명, 전체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무려 502명이라는 엄청난 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단과대학이고, 이제는 감히 세종대를 대표하는 대학이다. 세종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구체적인 선발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다양합니다. 모집하는 방법 자체가 우선적으로 수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듯이 소프트웨어 융합에 이와 같은 전형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공학사 자격을 주고, 지능 기전 학부랑 창의 소프트 학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학사를 준다고 했습니다.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에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 택이 각각 50명이고, 지능 기전 학부 가장 많죠. 142명입니다. 그리고 공학사 자격을 준다.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구별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선에서 구별되어진다. 즉,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겁니다. 위에는 물론 여기에 정보통신공학과는 물론 제외해야 됩니다. 여기는 컴공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컴퓨터공학,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의 기전학부랑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 나머지 전공들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다름 아닌 정시 전형을 제외하고 수시 기준으로 논술 우수자의 지금 이 정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기준으로 컴공 26명, 정보보호 6명, 소프트웨어 12명, 데이터 사이언스 8명, 지능 기전학부는 논술 전형으로 30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 논술 전형을 제외하면 어떡하요? 남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이 부분이 수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고2 학생들, 2020년 기준 고2 학생들, 2021년 기준 고3 학생들이 2022학년도 입시를 대비하고 있을 텐데,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적성과 특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논술, 즉 세종대 논술의 전체적인 유형에 익숙해지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 관리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논술이 로또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형이겠죠.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특히 내신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소프트웨어 활동 중심인 학생은 학생부 종합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학교, 학종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보시다시피 전체 정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컴퓨터공학과 130명 중에서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인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우수자 8명, 지역균형 6명, 농어촌 7명 기준입니다. 국방시스템공학이나 항공시스템공학은 여기서 모집하지 않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지 않는다. 대부분 어디서 뽑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학생부 종합, 그중에 창의 인재 전형으로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컴공의 절대적인 그와 같은 모집은 세종대 창의 인재 전형 기준이다. 고른기회 4명, 사회배려자 2명, 서해오도 1명, 소수 인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즉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노리는 학생들은 학생부 우수자 아니면은 자기가 직윤이라든지 농어촌에 자격이 되면은 그 기준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인원이 소수이다. 그리고 또 월등한 교과 내신을 갖춰야 됩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의 창의인재는 교과 내신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리하지만 등급이 많이 처지는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 관련한 비교과 활동 그리고 본인이 4차 산업혁명 세대의 주도적인 그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내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 또 특히 교내 활동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은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보호학과 보시면은 30명 정원에 무려 창의인재가 10명입니다. 학생부 교과 아주 소수 인원이죠. 소프트웨어학과 60명 정원에서 창의인재가 16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들의 그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죠. 40명 정원 중에서 학생부 종합의 창의인재 12명 그리고 나머지 교과. 이상이 공학사 자격을 주는 컴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반면에 공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융합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전형이 다름 아닌 지능기전학부랑 그리고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입니다. 지능기전학부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무인항공 즉 드론이랑 그리고 스마트 쪽 스마트 기기 모바일 스마트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142명 중에서 창의인재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로 43명이고 나머지 소수 인원들을 학종과 다른 학종과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고 있다.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는 지능 기전 학부는 드론이랑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구별하지 않고 지능 기전 학부를 통으로 모집합니다. 그렇지만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는 구별이 됩니다. 디자인 이노베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 줄여서 만화 애니메이션 텍 기준으로 해서 각각 50명씩 구별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로는 한 명도 모집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인원들을 다 무엇으로 모집하냐? 학생부 종합의 창의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따라서 창의 소프트 학부는 창이라는 말이 붙은 이상 세종대 학생부 종합의 창의인재 전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에서 대부분을 모집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의 전형 유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인원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을 집중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시 논술을 통해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한다는 걸 봤습니다.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도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있어서 공학부에 4개 전공이든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2개 전공이든지 간에 학생부 종합이 주된 그와 같은 선발 방식이다. 그중에 절대 다수가 바로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 일부 학생부 종합에 고른 기회라든지 배려자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창의인재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다수를 모집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텍이랑 그리고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학부는 50명 중에서 48명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서류 평가 100%로 3배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서류가 70%로 줄고 면접이 3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이 6개 전공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트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1단계 서류 3배수 통과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서 이 면접이 결정적인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문의는 물론 모양은 학생부 종합전형 맞습니다. 그런데 서류 평가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해요.
마지막 면접은 거의 특기자 전형 수준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리고 면접 문제가 알고리즘을 순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컴퓨팅 사고력 능력 기준이고 예전에 경영학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관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생산관리의 오퍼레이팅 리서치 OR 관련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 혹은 공대에서 산업경영공학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관련한 그와 같은 문제들의 일부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기출문제를 보고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어쨌든 면접은 심층 면접이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이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평가 면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준비를 해야지만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정원이랑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1단계 서류 준비 그리고 2단계에 있어서 면접 준비 1단계 서류 3배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학생부 종합 창의 인재 전형에 있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펙이라든지 또 자소서에 필요한 내용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활동 특히 또 교과 세부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학생부를 구성하고 이것을 담임 선생님께 어떻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지 부분 거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은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는 날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고 대한민국 대학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학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스카이 못지않는 경쟁력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홍수영 원장이 전달했습니다.